예, 6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삽입 탭에 대한 기능들을 상세하게 배웠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디자인 탭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에는 주로 페이지 디자인에 관한 설정 기능들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슬라이드 크기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는 이제 기본 편집 단위가 슬라이드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파일에 세로 만들기로 새 문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가로가 길고 세로가 좀 좁은 이런 문서가 기본으로 잡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요 사이즈는 여러분 함께 디자인 탭 눌러서 슬라이드 크기 클릭을 해 보시면 자, 어디에 선택이 돼 있죠? 이제 여기 선택이 돼 있죠. 와이드 스크린 16:9라고 하는 거에 선택이 돼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뭐 TV나 뭐 이런 출력 장치들이 가로가 길고 세로가 좁은 16:9 화면에 비해 최적화되어 있죠. 최근에 나오는 뭐 빔 프로젝터들도 다 16:9에 최근에는 맞춰져 나옵니다. 근데 가끔씩 좀 오래된 연식이 된 옛날 강의실 같은 데 가보면 가로와 세로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화면비로 이렇게 그 하얀 화이트 장막이 쳐 있고 거기에 이제 위로 프로젝터가 뿌려지는 그런 어떤 발표 환경이 종종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브라운관 TV의 화면 비율이 그런 건데요. 그 비율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표준 비율 4:3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기본 편집 양식은 16:9로 되어 있지만 내가 이거를 4:3으로 다시 편집하고 싶다라고 하면 슬라이드의 크기를 표준 4:3으로 바꾸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폭이 확 좁아지죠. 예. 4:3의 비율로 화면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비록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만 프레젠테이션 목적으로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보고서를 인쇄하는 용도로 쓴다. 그러려면 보고서는 최종 출력이 목적이니까 주로 어디에 인쇄합니까? A4 용지에 인쇄하게 되죠. 그러려면 슬라이드 크기를 뭘로 맞추는 게 제일 유리해요? 보고서의 용도라면 A4 용지로 만드는 게 제일 유리할 겁니다. 자, A4 용지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A4 용지로 설정하고 싶을 때는 그 아래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4:3과 16:9 두 가지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여기 펼쳐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용지들이 나옵니다. 뭐 레터 용지, A3 용지, A4 용지, B5 용지 등등등등이 다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원하는 화면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A4 용지로 보고서를 만들고 싶다. A4 확인 이렇게 눌러보면 자, 지금 화면이 작아진 상태에서 A4라고 하는 큰 사이즈로 변환해야 되죠. 그러려면 컨텐츠를 최대 크기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 슬라이드 크기에 다 모든 내용이 깔끔하게 들어오게끔 사이즈를 맞출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돼요. 예, 일반적으로 뭐 최대화는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최대화나 맞춤 확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최대화 누른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요 사이즈가 A4 용지에 인쇄했을 때 꽉 차 보이는 그런 양식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슬라이드 크기의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더 특징을 하나 알려드리면 슬라이드 크기가 반드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가 반드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수막을 디자인하고 싶은데 현수막이 가로 3m 폭 50cm라고 칩시다. 가로 3m 폭 50cm. 그러면 300cm 곱하기 50cm인데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너비는 최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2.24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0cm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분의 1 스케일로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너비는 30cm.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300cm를 30cm로 줄였으니까 50cm는 5cm로 줄이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줄여서 확인 누르게 되면 뭐 최대하나 맞춤 확인 아무거나 합니다.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 마치 현수막 보는 것 같은 긴 사이즈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슬라이드 크기는 꼭 주어진 것만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즈하게 여러분 그 원하는 사이즈대로 커스터마이즈해서 그 슬라이드 크기를 마음껏 지정할 수 있다. 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시작 번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슬라이드 번호를 매길 수가 있어요. 뭐 단적인 예가 우리 강의 노트입니다. 우리 강의 노트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35페이지 번호가 있잖아요. 34페이지 번호가 있죠. 33페이지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요거 이제 슬라이드 번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삽입에 여기 슬라이드 번호가 있어요. 삽입에 뭐 머리글 바닥글 여기 있네요. 여기 머리글 바닥글 있는 여기 살짝 보면 슬라이드 번호 삽입이라는 걸 클릭해서 이걸 클릭해서 지금 슬라이드 번호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삽입되어 있는 건데요. 슬라이드 번호가 이 번호를 몇 번부터 몇 페이지부터 시작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시작 번호를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디자인에 가서 슬라이드 크기에 가서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보면 요 값이 제일 작은 값은 0이고요. 제일 작은 값은 0이고요. 0보다 큰 값으로 어떻게든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걸 0으로 설정하는 건 주로 언제 하는 거냐면 맨 앞에 있는 표지고 그 다음부터 바로 내용이 시작될 때는 첫 페이지는 0이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0페이지 안 보여주고 1페이지부터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1페이지 할 수 있어서 슬라이드 시작 번호를 0으로 맞추면은 두 번째 페이지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지금 우리 강의 노트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슬라이드가 0번이죠. 그죠? 이게 지금 0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이 1번 슬라이드, 그 다음 장이 2번 슬라이드, 그 다음 장이 3번 슬라이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요 3번 슬라이드가 3페이지잖아요. 근데 사실상 내용으로는 1페이지잖아요. 요거를 1페이지로 출력하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으로 이걸 1페이지로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요? 트릭을 쓸 수 있는데 어떤 트릭을 쓰느냐? 요렇게 하면 가능해요. 자, 요게 이제 1페이지고 얘네 둘만 안 나오면 얘가 1페이지가 되니까 얘네 둘을 이렇게 컨트롤 X 눌러서 이렇게 잠깐 빼는 거예요. 잡아 빼는 거죠. 이러고선 얘를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 넣기를 하면 자, 맨 마지막에 갖다 붙여 넣기를 하고 인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페이지, 바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맨 끝에 인쇄된 요 두 장은 어떻게 하면 돼요? 중간에 따로 뺐다가 가운데 끼워 넣기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억지긴 합니다만, 약간 억지긴 합니다만, 3페이지, 지금 세 번째 슬라이드를 1번으로 번호를 매기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수동으로 세팅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강의 노트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슬라이드 시작 번호를 내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슬라이드를 가로가 긴 방향으로 할지 세로가 긴 방향으로 할지 방향도 정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실습은 안 했지만 그리고 이 너비나 높이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옆에 보시면 다양한 디자인 테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슬라이드의 디자인을 이 디자인 테마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 이제 우리 실습하고 있는 요 새 파일 만들어서 보면 지금 이제 아무런 디자인이 안 들어가 있는데 내가 뭐 요걸 누른다거나 뭐 요걸 누른다거나 이렇게 하면 디자인이 막 딱딱 바뀌죠. 한 번에 이렇게 바뀌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런 디자인 뭘 갖다 써도 이뻐요, 촌스러워요?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촌스러워요. 그렇죠? 여기 있는 디자인 템플릿은 쓰는 게 좋다 나쁘다? 안 쓰시는 게 학점을 잘 받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추천하지 않아요. 나는 디자인 감각이 너무 없어서 누가 저런 디자인 좀 이쁜 샘플 좀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친구 있다면 여러분 한글.naver.com 이 사이트 기억나요? 제가 무료 글꼴 중에 나눔 글꼴을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로 한번 예전에 소개한 것 같기도 한데 이 한글.naver.com에 가보시면 여기 목차가 있는데 이 목차에 뭐가 있냐면 한글 문서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여러 서식 중에 프레젠테이션 서식이 있어요. 보시면 회사 소개서 양식, 뭐 카페 메뉴 양식, 진로 학업 계획서 양식, 수료증 양식, 감사장 양식 등등등등. 여기 있는 양식은 다 파워포인트 양식인데 굉장히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대신에 글꼴이
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글꼴이 주로 활용되어진 그런 디자인이긴 합니다. 차라리 요걸 쓰셔라. 요걸 쓰시면은 훨씬 더 센스 있고 감각 있는 멋진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요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촌스러우니까 쓰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설정. 자, 애니메이션 설정은 이런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예, 가운데 빨간 공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클릭, 슉, 슉 날라와서 촥 자리를 하죠. 이렇게 막 공이 막 움직이네요. 멋지게.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또 새로운 문서에다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서식 없애고, 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도 없애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 빨간 공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예. 공이 빨간 공이에요. 빨간 공이 있다. 그러면 이 빨간 공을 갑자기 휙 나타나게 하는 애니메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탭을 누르시고요. 여기 나타나게 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밑에서 날아오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쓱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쫙 나눠지게 할 수도 있고요. 쓱 닦아내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는 애니메이션에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효과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날아온다. 그러면 밑에서 날아오게 할지, 위에서 날아오게 할지, 왼쪽에서 날아오게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옆에 있는 효과 옵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오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나는 왼쪽 위에서 날아오게 할 거다. 그럼 이렇게 날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타이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시작.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거를 내가 슬라이드 쇼에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면 그때 나타나게 할 거냐. 클릭할 때. 이전 효과가 나오고 나면 자동으로 다음에 한꺼번에 이전 효과가 같이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 이전 효과 끝나고 나서 다음에 자동으로 나오게 할 거냐. 클릭 안 해도. 그게 이제 여기 세 가지 옵션이 됩니다. 우리 클릭할 때 나타나게 하고요. 재생 시간은 얼마나 천천히 날아오게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날아오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은 0.5초 만에 휙 날아오는 건데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1초, 2초 이렇게 한다. 2.3초로 늘렸다 쳐봅시다.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보세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아까는 0.5초 만에 휙 내려왔는데 이제는 몇 초? 3초 걸리게 내려오는 거예요. 3초. 지연은 뭐냐면 내가 클릭을 했을 때 0초, 지연이 0초면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1초나 2초를 줬다. 그러면 시작해라 이렇게 해도 뜸을 들였다가 1초 쉬었다가 3초 동안 쓱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고 예를 들면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뭐 이번에는 네모 상자가 있는데 뭐 요 네모 상자가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거를 강조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거를 없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눠지면서 쓱 사라지게 하겠다. 이게 이제 나눠지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방향에 따라서 세로 안쪽으로 할 건지 가로 바깥쪽으로 없어지게 할 건지 가로 안쪽으로 없어지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클릭하면 할지 아니면은 뭐 이전 효과 다음에 할지 뭐 나눠서 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2개 이상 효과가 들어갈 때에는 여기 보시는 애니메이션 창이라는 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좋아요. 애니메이션 창을 클릭을 해보면 옆에 제일 처음 어떤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전개돼서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기는 그렇고요. 요걸 실제로 보는 거는 F5번 여기 옆에 보시면 슬라이드 쇼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전체 화면으로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 해라. 그러면 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클릭 한번 땅 하면 1초 쉬었다가 3초 동안 쓱 빨간 공 날라오고 또 제가 클릭 한번 땅 하면 싹 사라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애니메이션은 이거 말고도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다뤄보지는 못하겠고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 삼아서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공이 휙 날아갔다가 띡 오고 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동 경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 거예요. 이것도 한번 각자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슬라이드 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래요. 죄송합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순서 바꾸기는 제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아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타원이 먼저고, 그 다음이 직사각형이고, 이렇게 순서가 있었잖아요. 요거 애니메이션 창에서 여기 위 화살표 누르면 한 단계 위로 올려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원래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순서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사후적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설정하는 방법도 이제 살펴봤고요.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PPT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전문적인 툴로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두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라는 거 보셨나요? 예, 영화 매트릭스 보면은 요런 거 나오죠. 글씨가 위에서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이런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구현한 그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예,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예,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 검은 화면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딜리트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일본말 복잡하게 글씨 써놓고 요거 이제 애니메이션 순서대로 이동 경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차 두고 자동으로 올라오게 올라오거나 내려가게 그렇게 돼 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알고 보면 단순한 애니메이션 효과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템플릿 양식인데요.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요게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로고가 내려오고 요게 내려오고 요것도 탁 내려와서 쫙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막 휙휙 내려오고 막 이런 이런 이제 멋지죠.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 이렇게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템플릿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도 있더라. 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설명한 거는 애니메이션 기능이었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옆에 보면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과 전환은 어떻게 다르냐? 애니메이션은 슬라이드에 삽입되어 있는 객체 하나하나의 움직임 효과를 주는 게 애니메이션이라면, 전환은 적용되는 단위가 객체가 아니라 슬라이드 전체예요. 슬라이드 전체가 기존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어떻게 넘어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전환 효과가 되겠습니다. 전환 효과가. 자, 그래서 전환 효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만약에 요거 지금 슬라이드 쇼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화면 넘어갈 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이고, 이렇게 넘어갈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전환 효과를 준다라고 하면 전환에 가서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효과. 예를 들어서 닦아내기 그러면 슉 닦아내는 효과, 나누기 그러면 쭉 이렇게 나눠지는 효과. 이건 별로 멋지지 않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 되게 멋있어요. 자, 보세요. 구겨지기 슉 이렇게 구겨지는 효과. 예를 들어서 뭐 벗겨내기 그러면 이렇게 종이 벗겨내는 듯한 효과, 비행기 효과 뭐 이런 거 슝 이런 거 이런 게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짝이기 효과 이런 거 슉 이렇게 무슨 돌연변이 같죠. 벌집 효과 뭐 이런 효과 이런 효과는 슬라이드 전체를 이 슬라이드에서 저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전체적인 효과를 주는 걸 말합니다. 이런 전환 효과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주시는 것이 편하냐면, 여러분 요 파워포인트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우리는 기본 보기 화면으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건데, 기본 보기 옆에 보시면 제 마우스 커서 잘 보세요. 기본 보기 옆에를 보시면 여러 슬라이드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클릭하면 슬라이드를 여러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이렇게 조망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18번 슬라이드부터 23번 슬라이드를 전체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큐브 효과를 줘라. 그러면 이렇게 큐브로 휙휙 다음 슬라이드로 전환되는 이런 식의 전환 효과를 여러 슬라이드에다 한꺼번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 이 전환 효과를 주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전환 효과가 굉장히 편리하고 멋진 효과를 주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2019 버전에서 새롭게 들어온 전환 효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핑. 이 몰핑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자, 보세요. 제가 강의 노트를 준비했는데 요거 이제 3D 모델이에요. 3D 모델인데 지금 요 3D 모델 원래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데 이쪽에다가는 오른쪽을 응시하는 상어 인형을 제가 이렇게 삽입했잖아요. 자, 근데 요 다음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어 인형이에요. 아까 그 개체를 제가 방향만 이렇게 돌려놨죠. 자, 요 슬라이드와 요 슬라이드인데 제가 여기다가 뭘 걸었냐? 몰핑이라는 화면 전환을 걸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슬라이드 쇼잖아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보겠습니다. 짠! 슉! 보이세요? 되게 신기하죠? 3D 모델을 삽입해서 방향을 바꿨더니 중간에 벌어지는 변화를 자기가 자동으로 채우는 거예요. 몰핑은. 그래서 아까 오른쪽으로 응시하고 있던 상어 인형이 자동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쓱 돌아가는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모핑 전환이에요. 모핑 전환. 모핑 전환은 이렇게 3D 모델을 삽입했을 때 극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이거 이제 2019년 신기능이죠. 모핑 자체가 2019년에 들어온 신기능이에요. 또 다른 걸로 이것도 할 수 있어요. 텍스트 모핑을 적용할 수 있어요. 텍스트 모핑. 텍스트 모핑 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누가 국민대학교의 주인공인가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몰핑 효과를 줬고, 효과 옵션을 보시면 문자 단위로 몰핑 효과를 주게끔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화면 전환해 보겠습니다. 짠, 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앞에 텍스트와 뒤에 변화된 텍스트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어떤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는지를 보고 자동으로 이렇게 조합해서 화면 전환 효과를 주는 거. 그게 텍스트 모핑 전환 효과입니다. 요것도 2019년에 새로 들어온 전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멋지죠? 이런 기능 새로 들어오면. 그래서 나중에 혹시 2019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고 이걸 가지고 화면 전환 효과를 쓰셔야 되면은 물론 기존에 있는 멋진 화려한 효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몰핑 효과에 주목하셔서 몰핑 효과를 쓰시면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는 PT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전환 효과 혹은 그 앞에서 설정했던 애니메이션 효과 이런 것들은 일반 편집 화면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전혀 뭐 그런 효과가 들어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런 효과는 오롯이 어디서 보는 거예요? 슬라이드 쇼를 시작했을 때, 전체 화면으로 꽉 차게 보여지는 슬라이드 쇼를 시작했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쇼를 틀고자 할 때는 여기 탭 중에 슬라이드 쇼 탭을 클릭을 하고요. 처음부터를 누르면은 처음부터 제일 첫 번째 시작 페이지, 시작 슬라이드부터 쭉 이제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이제 단축키가 뭐냐면 F5번이에요. 펑션 5번이고. 근데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는 거는 지금 요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를 하는 걸 훨씬 많이 써요. 자, 요거 현재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하기인데 이게 이제 단축키를 보시면 뭐다? Shift F5번이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축키를 외우고 있어요. 자주 쓰기 때문에. 그래서 Shift 누른 상태로 F5번 누르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던 그 화면부터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F5번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예,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두 개의 단축키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쇼 요 두 가지 메뉴, 그리고 슬라이드 쇼에 대한 전체적인 뭐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여기 있는 슬라이드 쇼 설정이란 메뉴인데요.
요거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옵션. 예를 들어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쫙 넣었는데 애니메이션이 너무 촌스러워요. 그래서 아예 애니메이션 효과를 안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그럴 때는 요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니메이션 효과를 화려하게 넣었어도 애니메이션이 슬라이드 쇼를 재생할 때 작동되지 않아요. 예, 뭐 이런 옵션이라던가 요거는 함부로 설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함부로 설정하다가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친한 후배 중에 하나가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파워포인트가 아무리 슬라이드 쇼를 해도 분명히 앞에 1번 페이지부터 다 있는데 이게 자꾸 10번 페이지부터 자동으로 슬라이드 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원인을 좀 찾아줄 수 있는지를 물어왔던 후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열심히 찾아봤죠. 왜 이 친구의 슬라이드가 앞에 내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10번 페이지부터 시작될까 봤더니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이걸 이렇게 설정해 놨던 거죠. 즉 슬라이드의 시작을 10번 슬라이드부터 시작하라고 자기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던 거였어요. 예, 낭패를 봤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원인을 모르겠는데 자꾸 내 슬라이드가 중간 어디에부터 자꾸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뭘 의심하셔야 돼요? 슬라이드 쇼의 쇼 설정에 오셔서 혹시 요게 클릭되어 있는 건 아닌지를 의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모두로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발표자 도구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발표자 도구 사용이 지금 현재 체크되어 있는데요. 요새는 화면을 한 화면이 아니라 여러 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 예를 들면 노트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 연결은 프로젝터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게 편한 거죠. 예, 요게 이제 그 발표자 도구의 예인데요. 자, 이 화면 한번 잠깐 보세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보는 발표자가 보는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그 안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슬라이드는 요 슬라이드고 앞으로 나올 슬라이드들은 이런 게 지금 현재 대기 중이고 대본도 이렇게 써놓으면 만약에 영어 발표라면 영어로 대본 미리 다 써놓고 이렇게 보고 읽을 수도 있겠죠. 요게 이제 발표자 도구의 기능이에요. 발표자 도구 화면은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청중이 보는 화면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실제 화면 첫 번째 화면을 큰 화면으로 혼자 이것만 꽉 차게 보는 거죠. 요게 이제 발표자 도구라는 기능이에요. 예전에 이 기능이 애플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맥 OS에 있는 키노트라고 하는 툴에만 요 기능이 제공이 됐었는데 이게 워낙 좋은 기능이다 보니까 파워포인트에서도 어느 순간인가 쓱 들어왔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발표자 도구를 쓰셔도 되고요. 자, 근데 슬라이드 쇼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요 내용은 오늘 발표해서 빼는 게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원래는 중간에 내용을 빼려면 딜리트를 눌러서 슬라이드를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를 하면 나중에 복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드 내용은 그대로 두되 발표만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발표 쇼를 할 때만 숨기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슬라이드 쇼 설정 옆에 있는 슬라이드 숨기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요 40번 슬라이드, 41번 슬라이드가 텍스트 몰핑을 설명하는 슬라이드인데 요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딜리트를 누르실 게 아니라 뭘 하시면 되냐? 여기 쇼 설정 옆에 있는 슬라이드 숨기기를 누르시면 돼요. 예. 마찬가지 41번에 대해서도 슬라이드 숨기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제 커서가 있는 좌측 보이세요? 예, 좌측 보시면 슬라이드 번호 앞에 어때요? 사선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직선이 선이 찍가 있죠. 사선이 찍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요 슬라이드는 숨기기 처리가 된 슬라이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여기서부터 현재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 해볼게요. 자, 현재 슬라이드부터 하면 3D 모핑의 예시는 이렇게 잘 보여지는데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원래는 텍스트 몰핑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안 보여주고 휙 넘어가 버리죠. 예, 왜 그렇죠? 뭘 했기 때문에 방금 슬라이드 쇼 숨기기, 슬라이드 숨기기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쇼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주요 기능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발표자 보기, 슬라이드 쇼 설정, 그리고 슬라이드 숨기기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스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자, 마스터는 보기에 있습니다. 보기에 여기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 다른 마스터도 있지만 우리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이제 배워볼 텐데, 자, 마스터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거를 좀 여러분들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스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템플릿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템플릿이다. 아니면 가이드라인이다. 편집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슬라이드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예를 들면 뭐 배경 이미지의 내용, 로고의 위치, 뭐 작성자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편집 안 하더라도 요 마스터 템플릿 하나만 딱 바꾸면은 전체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자동으로 촥 적용이 되게, 그렇게 이제 처리해 주는 게 바로 이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 마스터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면 마스터를 볼 수가 있는데, 마스터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그냥 배경 그림 이미지 넣으면 땡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스터는 이 문서에서 적용되는 모든 폰트, 모든 형식, 모든 내용, 이런 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수업을 이제 이거 비소실은 1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 수업을, 이 수업을 통해서 처음 접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수업들도 많이 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강의의 강의 노트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만 약간 다를 뿐. 여기 제목 들어갔고, 여기 이렇게 있고, 이제 뭐 글꼴 모양, 글머리표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제 수업을 많이 듣는 학생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 노트를 만들 때 이 강의 노트에 템플릿을 애초부터 이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마스터를 이렇게 설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강의 노트의 마스터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강의 노트가 죄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제 강의 노트의 원본 파일이잖아요. PPT 파일. 이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 이렇게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식은 요게 이제 기본 양식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장 상단에는 하얀색으로, 이게 무슨 글꼴인가요? 예, HY 견고딕체죠. HY 견고딕체 32포인트 크기로 제목을 쓰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요 위치에 제목을 넣어라. 예, 이렇게 제목의 글씨 모양, 글씨 색깔 흰색, 글씨 위치, 이것까지 제가 다 지정을 해준 거죠, 미리.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가 들어갔는데, 텍스트는 가장 1레벨,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 네 번째 레벨, 다섯 번째 레벨에 따라서 글씨의 크기, 그리고 글머리표의 모양을 다 다르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수준의 경우에는 맑은 고딕에 20포인트로 굵은 글씨로, 검은색 글씨로 쓰라고 했고요. 글머리표는 이렇게 네모난 그림을 쓰라고 했습니다. 둘째 수준은 글씨 크기 18의 굵은 글씨의 맑은 고딕인데, 마찬가지 요 글머리표를 쓰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원리로 셋째 수준, 넷째 수준, 다섯째 수준 지정이 되어 있고, 각 수준마다 제가 요것도 다 지정을 했어요. 단락 앞에는 얼마만큼 띄고 줄간격은 몇 배로 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일일이. 쪽번호는 어디에 보여주라고 했어요? 예, 쪽번호는 요 바닥 아래 요 위치에다 보여주는데, 글씨체는 요 채,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는 12포인트, 글씨는 굵게 여기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요거, 예, 국민대학교 로고를 화면 바닥 아래다가 박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이미지 3개, 요거 띵띵띵, 요거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라. 이런 것도 이제 다 여기서 지정을 한 거예요. 여기 선을 그어라, 이런 거. 여기는 이런 색깔이 흰색 바탕으로 해라, 이런 거. 다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와 연계되어 있는 제목 슬라이드는 요런 큰 그림에 여기에 슬라이드 제목 들어가고 여기 국민대 로고 들어가고 부제목은 여기다 써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 간지 들어가잖아요. 간지 디자인은 이렇게 디자인을 해라. 그 간지에 딸려있는 제목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라. 이런 게 다 디폴트로 제가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 슬라이드 삽입을 하면 요 형태에 맞게끔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마스터를 그렇게 지정을 했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마스터의 원칙을 지켜서 문서를 작성하면 그 문서를 그대로 다른 마스터가 적용된 문서에다 붙여넣기 했을 때 깔끔하게 붙여넣기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요 문서에서 제가 새 슬라이드를 딱 클릭하면 아까 보셨던 마스터에서 지정했던 그 양식 그대로 기본 틀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위치에는 아까 보셨듯이 HY 견고딕에 32포인트로 제목이 자동 삽입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1단계 20포인트, 자, 그 다음에 탭 버튼 누르면 2단계 18포인트, 또 탭 누르면 3단계 16포인트. 이게 앞에서 지정했던 대로 착착착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요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요게 이제 마스터에 지정해 준 걸 내가 따로 편집해서 뭐 글꼴이나 단락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죠. 마스터가 지정해 준 그대로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그냥 마스터에 맞춰 가지고 마스터를 타서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문서를 내가 만들어요. 새 문서. 자, 그러면 지금 제목을 추가하십시오. 부제목을 추가하십시오. 그리고 새 슬라이드 누르면 여기 제목, 여기 텍스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뭐냐면, 자,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가보면 요게 이제 마스터에 지정된 형태인 거예요. 여기다 제목 쓰고 여기다가 1단계 쓰고 여기다 2단계 쓰고 3단계 쓰고 4단계 쓰고 5단계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테스트 문서 예, 만드니 안현철 이렇게 쓰고, 예. 마스터를 전혀 손을 안 대고 마스터가 지정해준 그대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문서를. 자, 요거는 자, 제목 테스트, 예, 그 다음에 레벨 1 엔터, 예, 그 다음에 레벨 2 엔터, 레벨 3, 예를 들면 이렇게, 예, 테스트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마스터를 바꿔본다, 마스터의 편집 양식을 바꿔본다 하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터로 들어가려면은 보기에 마스터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자, 만약에 나는 갑자기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제목을 맑은 고딕체 말고 아까처럼 아까 제가 썼던 것처럼 HY 견고딕체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HY 견고딕체, HY 견고딕체 어딨나? 네, 여기 중간에 있네. HY 견고딕체로 이제 바꿨어요. 바꾸고 제목이니까 이거를 좀 멋진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자, 파란색으로. 그다음에 마스터 텍스트의 첫 번째 스타일은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예, 예를 들면 이탈릭체로 했으면 좋겠고, 네, 뭐 밑줄도 쳐볼까요? 밑줄도 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수준은 제가 굵은 글씨로 바꾸고 싶고,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 여기 이렇게 형광펜도 칠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자, 제목 슬라이드가 여기 이제 맞춰서 됐는데 제목 글씨는 훨씬 더 글씨가 두꺼워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글씨를 더 두껍게, 더 크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글씨는 더 진하게, 예, 진한 파란색 이렇게 해라. 제목은 요거는 이제 검은색 글씨로 하고 밑줄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글씨 크기에서 이렇게 해라. 자, 보면 제가 바꿨잖아요. 이렇게 요 스타일 바꾸고 요 스타일도 바꾸고 요 스타일도 이렇게 바꿨죠. 자, 잘 보세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다 편집했어요. 마스터 보기 닫기 해볼게요. 짠! 어떻게 됐어요? 네, 제가 아까 분명히 굉장히 평이한 편집 하나도 안 들어간 문서로 테스트 문서라고 썼고 만드니 안현철 쓰고 1레벨, 2레벨, 3레벨 했는데 나는 손 하나 안 댔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앞에서 보기에 마스터에서 지정해줬던 그 모습 그대로 자동으로 싹 바뀌죠. 예, 이게 마스터의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글꼴 하나하나 레벨 1, 2, 3 모양 하나하나 제목 글씨, 부제목 글씨, 크기 모양 하나하나를 마스터에서 다 지정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그림도 삽입할 수 있더라. 예를 들면 제목 슬라이드에다가는 국민대 로고를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그림에 예를 들면 제 국민대 로고가 있습니다. 예, 국민대 로고를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화면 상단에 이렇게 제목에만 이렇게 삽입하고 싶다.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닫기 이러면 그렇죠. 제목에만 이렇게 국민대 로고가 띡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마스터의 효과고요. 더 재밌는 거는 요 마스터를 원칙을 잘 지켜서 만든 문서를 이렇게 복사해요.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제가 만들었던 요 마스터 문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마스터를 어떻게 지정했어요? 보기의 마스터 어떻게 지정했어요? 제목은 요 글씨의 요 폰트로, 부제목은 요 글씨 요 폰트로 하라고 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요 제목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니까 이 문서에서 지정한 제목 슬라이드 양식에 맞게 요 글씨로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스터의 원칙을 지켜서 문서를 만들면 이렇게 요것도 이제 보세요. 복사. 그래서 제가 여기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여기다 컨트롤 붙여넣기 하면 요 문서에 맞게 요 문서의 기본 양식에 맞게 딱 요 레벨 맞춰가지고 요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 되는 걸 알 수가 있더라. 예, 그래서 이제 마스터의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마스터는 이처럼 문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모든 양식들을 다 설정해 주게 되는 거고요. 이 여러분들이 따로 글꼴을 위에다가 덮어서 지정해 주지 말고 초기에 마스터에서 지정한 그 양식 그대로 그 틀 그대로를 약속을 지키면서 문서를 만들면 그 문서를 나중에 다른 양식에다가 갖다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방금 보신 것처럼 어때요? 하나도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붙여넣기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번 수업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2명, 3명, 4명이 문서를 나눠서 만드는 것도 하등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나눠서 해도 나중에 문서를 하나로 합쳤을 때 깔끔하게 합쳐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팁7의 마스터까지 마스터의 개념까지 쭉 설명을 해봤고요. 자, 이제 기능은 뭐 거의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보기 탭에 있는 몇 가지 기능, 그 다음에 나머지 단순한 기능들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비즈니스에 응용하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남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이제 마지막 3번째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강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